제가 열심히 떠들겠고요. 예, 그다음에 한 10분, 15분 정도를 이제 질의응답으로 할 건데 중간중간에 채팅창에 의문 나는 거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마음의 여유가 생긴 때 채팅창을 열어보면서 답을 하거나 아니면 끝나서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제주 자연생태의 가치와 생태관광이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제주 자연생태의 가치도 사실은 1시간 이상 뭐 많이 하라면 하루, 예, 그리고 생태관광도 사실은 1시간 이상 많이 하라면 하루 이렇게 걸릴 건데 오늘 짧은 1시간 내에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자란 게 있으면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모자라고 또 실수하더라도 예, 많이 봐주면서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 파일을 만든 중에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준비위원장인 고재량이라는 이 직함을 내걸면서 만든 강의 자료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거 쓰면서 굉장히 설렜습니다.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맨 뒤에 보면 제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걸 말을 해요. 이렇게 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말하는데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에 그 정의를 우리가 사전에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가게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미래 세대의 수요 충족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지금 우리 현 세대가 수요를 충족하는 것. 이게 사전적 의미더라고요. 이것을 의미에 두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순서는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자연생태적 가치를 먼저 우리가 공감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보전, 지역경제, 주민복지라는 세 키워드를 가진 생태관광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생태관광이 어쩌면 조금 추상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래, 너가 말하는 생태관광 굉장히 좋은 것 같기는 해. 그런데 너무 이상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너 혼자 할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선을 일리 사례, 토지를 지키고 마을을 활성화하는 생태관광의 사례를 들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빨리 달릴게요. 제주도의 자연생태 가치를 이야기할 때 저는 이렇게 9가지를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9가지는 어떻게 나눌 거냐 하면요. 요거 화면에 이렇게 딱 그림과 함께 써져 있죠. 글의 순서와 그림의 순서는 다릅니다. 그래서 잘 맞춰보시고요. 먼저 한라산, 그 다음에 오름, 그 다음 곶자왈, 그 다음에 바다죠. 해변, 그 다음에 하천, 그 다음 용암 동굴, 습지, 뱅디, 용천수 이렇게 9가지로 나눠서 이게 제주도의 동서남북 그리고 해발 높이에 따라서 모든 생태적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사실은 한라산만 해도 굉장히 그 이야기를 하려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뭐 오름고차월 해변, 뭐 하천 모두 다 이제 그렇게 중요한 가치지만 오늘은 뭐라고 할까 만만 예, 맛만 살짝 보면서 생태관광과 이런 자연의 가치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좀 생소한 단어들이 있죠. 뱅디라는 이것이 우리한테는 좀 생소하죠. 예, 뱅디가 사실은 그 오름과 오름 사이에 너른 들판, 오름과 곶자왈 사이에 초지대로서 너른 곳 이런 것들을 어른들은 뱅디라고 이름을 하더라고요. 그 제 사진 9장 중에 맨 밑에 사진이 요런 것을 지명이 뱅디라고 이름 나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번에 제2공항 그게 주변에 수산 뱅디 예, 요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죠. 이렇게 목초지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그냥 초지대로 있기도 합니다. 네, 지나가 볼게요. 자, 먼저 제주도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동서의 길이가 굉장히 길고 남북의 길이가 짧은
원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원뿔을 남북으로 이렇게 살짝 찌그러뜨려 놓은 그런 모양의 제주도가 높이에 따라서 그리고 동서남북에 따라서 모든 생태계가 다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렸고요. 제주도의 인구가 지금 한 69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제주도는 제주도 주변, 제주도를 포함한 제주도 주변 63개의 섬을 다 합쳐서 제주특별자치도. 예, 이거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인지하고 계시죠. 그 중에 63개의 섬 중에 제주도를 포함한 8개가 사람이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를 포함한 할 때 이 도는 섬도자이고 특별자치도 할 때는 길도자. 이렇게 서로 다른 도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런 제주도가 국제 인증을 받았는데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국제 인증의 전부예요. 보면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그리고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이게 유네스코에서 받은 이제 인증입니다. 그리고 람사르 습지 도시는 람사르 협약에서 받은 이제 인증이고요. 그다음에 세계 중요 농업유산은 FAO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서 받은 국제 인증입니다. 예전에 뭐 7대 자연경관 요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좀 얘기를 안 합니다. 예, 얘기를 안 하고요. 그냥 요것이 우리의 국제 인증이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여기서 자연 보면은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람사르 습지 이런 것들이 다 자연의 가치를 두고 세계 인증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로 세계 인증 받은 나라가 사실은 없어요. 제주도가 발빠르게 굉장한 국제 브랜드 이렇게 보물이다라는 가치 브랜드는 많이 땄다. 근데 요것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잘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을지는 이따가 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끔은 국제회의나 이런 데 가면 그런 이야기를 좀 듣습니다. 부끄러운데요. 제주도는 브랜드는 다 땄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어. 왜 그렇게 개발을 많이 해?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때는 얼굴이 붉어지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개발을 맞서는 또 진정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이런 자연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많이 각광받기도 합니다. 아시겠지만 아까 9가지의 자연 생태적인 게 화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180만 년 전에서부터 무려 6천 년 전까지 화산 활동을 했었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제주도의 자연의 모든 것은 화산의 결과물이다. 이런 이야기는 알고 계시죠? 자연과학적으로야 그렇게 화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얘기하지만 우리의 심성적으로는 여성이 만든 섬, 여신이 만든 섬, 거대 여신이 만든 섬,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마음에 많이 두고 있고 그 여신에 대한 이야기가 제주도의 곳곳에 많이 남아있죠. 요 그림은 여신이 뭐 하는 건지 혹시 아시겠죠? 요 여신이 한반도와 제주도를 다리를 놓으려다가 한 동이 부족해서 여신이 부탁한 속옷바지를 못 만들죠. 그래서 다리가 없죠. 그래서 여전히 섬으로서의 가치를 이제 지니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성산에서 빨래를 했다 이런 내용들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이거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건데요. 그림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이 여신의 섬 이번에 제2공항 때문에 여론조사를 할 때 사실은 이 여신의 섬 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좀 반대가 많이 나올 것이라는 걸 저는 좀 믿었어요. 이게 도민의식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요거는 다 좀 믿었고요. 예전에 한라산 케이블카도 여론조사를 해서 찬반을 가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는 대학을 갓 졸업해가지고 대학 졸업해서 좀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게 그때도 여론조사하는 어떤 전단지
이렇게 전달하는 거 제가 동문시장 담당이었거든요. 예, 동문시장 담당이어서 이렇게 막 돌리다 보면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면 한라산에 그 케이블카가 생기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요. 어 어머니 가슴에 못 박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라산 케이블카를 다 반대하는데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으면 안 되지. 이제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때 저는 그때 느낀 게 이런 자연의 여러 가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이렇게 신격화되어 있는 이런 마음들이 자연을 보존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제주도의 신화나 이런 뭐 여신 이야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한테 마음에 가닿도록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라산 먼저 살펴볼게요. 네, 백록담에 물 고인 모습 보이시죠? 예, 요즘은 물이 잘 안 고여요. 네, 일단은 그림 먼저 보십시오. 선작지와 철쭉. 이제 곧 5월이면 볼 수 있습니다. 5월쯤 되면 한라산 선작지와새 꼭 올라가셔서 이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한라산이 사진 한 장 한 장이 너무 아름답죠. 예, 겨울 한라산. 이거 한라산 보이시죠? 예, 화면에 잘 보이세요? 이게 예. 조천리, 예, 조천리 바닷가에서 한라산 방향을 보면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 조간대가 굉장히 아름다운 조간대예요. 예, 여기 보면 왼쪽에 조천 초등학교가 보이고 그 뒷마당에 조간대고 새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우리 그 임영묵 감독님하고 여기 그 주민들하고 공부를 여러 번 했는데요. 보호종, 예, 두이빨 사각개라는 이 보호종도 이제 우리 그 임영묵 감독님이 찾아주시고 있는데 여기 지질적 구조나 조간대의 생태적 가치나 용천수가 굉장히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보호지역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호시탐탐 마을 주민들이 어디를 이렇게 매립하려고 하고 얼마 전에 그 대섬이라는 곳, 요곳을 그 뭐 어느 한 업자가 좀 개발을 하려다가 좀 그 다시 복원이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호시탐탐 개발의 그 위기에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본 한라산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예, 이 자리에서 주민들하고 이게 자주 요 조간대 공부를 합니다. 지금도. 예, 쓰레기도 줍고 이렇게 하는 곳이에요. 네, 한라산이 해발 높이 1950m, 이거는 뭐 다 아시죠? 요즘 1935m로 좀 낮아졌다 이런 말씀도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암기하는 건 1950m고요. 식물종이 18,000종이 산다라고 합니다. 해안에서 1950m까지 고지대까지 다양한 식물이 사는데요. 한라산 꼭대기에서 볼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식물을 우리가 만약에 수평적으로 쭉 달린다면 어디까지 가서 볼 수 있냐면 개마고원까지 가서야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한라산 요 섬 작은 곳에서 그 넓은 지구의 식물을 공부할 수 있는 굉장히 식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제주도가 아주 그 중요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도에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세계자연유산이 돼 있는데요. 밑에 그림 삼각부를 잠깐 보시면 여기에 중요한 식물 분포를 이렇게 해발 높이에 따라서 제가 잠깐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해안의 해안식물대, 그 다음에 그 2차 초지대, 해발 100m 정도에는 초지대가 있죠. 물론 이제 곶자왈들도 많이 있어서 해발 100 정도는 곶자왈 지대도 상록수림 곶자왈 지대인 거죠. 근데 해발 300 정도 되면 다시 낙엽수림 지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면 침엽수림 지대가 나오죠. 우리가 구상나무가 많은 곳, 네, 그곳이 침엽수림 지대고, 그리고 아주 더 높이 올라갔을 때 1950m가 거의 가까워졌을 때 선작지와 같은 데가 사실은 1600 이상 1950 그 사이에는 다시 또 초지대가 굉장히 낮은 관목지대가 나옵니다.
예, 그곳에 가면 요런 가장 작은 나무 이제 돌매화라는 나무인데요. 이건 분명히 돌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 높이가 2~3cm도 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눈으로 봐보지는 못했어요. 굉장히 귀한 식물이다라고만 제가 사진으로만 봤는데요. 이 식물이 기후 위기의 지표 종이에요. 그러니까 날이 점점 따뜻해지면 이 식물이 이제 점점 한라산에서 사라져가는 거죠. 지금 구상나무가 사라져가는 만큼. 네. 그래서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 그 생태기행을 많이 다녔는데 그때 우리 작은 아이가 아주 아기 때인데 한 5살, 5살, 6살 때인데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냉장고, 뭐 스프레이, 뭐 이런 에어컨 이런 것을 많이 쓰면 날씨가 점점 따뜻해져서 이 식물 돌매화 나무는 식물은 추운 데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점점 이렇게 제주도가 따뜻해지니까 이 돌매화 나무는 제주도에서 사라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엄마 저 나무 은행에 갖다 놓으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런 말 나왔는지 아시겠죠? 네, 그때 당시는 은행이 제일 추웠어요. 예, 시원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 입장에서는 그럼 추운데 은행에 갖다 놓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기억과 함께 이 돌매화 나무를 저는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좋아하고요. 또 기후위기 지표종이어서 이렇게 변화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라산에 우리가 노루, 예, 한라산의 상징이죠. 상징인데 우리가 이 노루를 지금은 유해조수로 예, 지정이 돼서 빨리 이것을 푸는 게 이제 우리의 또 하나의 과제인 것 같아요. 유해조수 지정하기 전에 마을 돌아다니면서 지정하면 유해조수가 되면 안 됩니다라고 설명하다가 제가 조천읍에 와서 멱살이 잡힐 뻔했거든요. 예, 삼촌들이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노루가 주는 피해가 얼마만큼인데 너가 지금 그 말을 하냐? 뭐 10,000평을 콩을 갈았는데 두 가마밖에 안 된다. 뭐 몇십 가마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 정도라는 거죠. 이 노루가 다 잎도 먹어버리고 콩도 먹어버리고 그렇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 노루는 제주도의 좀 상징인 것 같아요. 빨리 풀어서 이 친구가 어떻게 자유롭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 자연생태의 가치 오름. 요거 빨리 오름을 세보세요. 몇 개인가? 몇 개입니까? 예. 369개? 정말 그렇게 셌어요? 역시. 네. 여기는 뭐 내가 보기에는 한 30개도 안 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요렇게 한라산이 있고 올록볼록 이제 오름의 모양도 다 이렇게 특징 있게 그려 놨어요. 나름의 이제 그 위치도 되게 비슷하고요. 예. 그래서 요렇게 트인 오름, 예, 군부리가 있는 오름, 군부리가 없는 오름, 예, 요렇게 다양한 오름, 마치 엠보싱 화장지처럼 제주도 온 들판에 올록볼록 화산체들이 있는 거죠. 지금도 자료를 찾다 보면 오름을 기생화산이라고 표현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데 지질학자들이 말할 때는 기생화산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다. 이 오름 하나하나가 다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시기와 예, 시간을 달리해서 독립적으로 화산 활동을 했는데 마치 한라산에 삐져나온 예, 기생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화산처럼 말씀하는데 그게 아니다. 단성 화산이라는 표현을 써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360여 개가 있다라고 그 말을 하죠. 그리고 오름이 왜 오름일까라는 부분에 어느 학자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오르다의 명사형 오름이다. 하나는 아니다. 몽고의 언어가 남아 있어서 오름이라고 한다. 뭐 저는 오르다의 명사형 오름이 그 마음이 가더라고요. 제주도 사람들이 오름을 기점으로 마을을 만들고 오름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마을의 삶을 예, 영위했기 때문에 오름이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높은 곳에서 본 이제 제주도의 오름의 모습이죠.
이게 굉장히 정말 올록볼록 굉장히 많은 오름들이 이제 다 보이죠. 저 뒤에 성산과 우도까지 보이는 거 보니까 여기는 동북부 지역의 사진인 거죠. 네, 제가 찍은 게 아닙니다. 제가 한라산 정상에 어떻게 가겠어요. 못 갑니다. 누군가한테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은 그 들판에 보면은 이렇게 오름과 하늘과 나무와 이렇게 어우러진 제주도의 풍경들이 아직도 많이 볼 수 있죠. 여행자들이 저한테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제주도는 하늘이 굉장히 땅 밑에까지 내려온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 그런데 뭐 설마 제주도 하늘만 밑으로 내려왔겠어요? 예, 아직 높은 건물이 없고 자동차를 타고 한 20분만 나가면 도시를 벗어나서 아직 이렇게 오름과 하늘과 들판이 어우러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제주 사람, 이게 여행자들은 굉장히 특이한 모습, 또 굉장히 좋은 행복한 모습으로 이제 하늘이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네, 여기 다랑시 앞인데요. 예, 오름을 기대어 마을이 만들어지고 그 앞에 돌담으로 경계를 닿아서 이렇게 뭡니까? 네, 농업을 하는 이런 모습들의 사진. 네, 그리고 마을 공동체, 공동 목장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는 곳이죠. 네, 제주도가 이 공동 목장 제도는 어떻게 또 다시 살릴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굉장히 공동 목장이라는 게 그 목장으로서의 기능이 사라지니까 그 공간 자체, 자연 자체도 이제는 변화하게 되는 거죠. 제가 사실은 10년 전에 마을로 들어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마을 공동체가 살아있는 곳은 자연도 살더라고요. 근데 마을 공동체가 깨지면 자연도 훼손돼요. 이게 뭐 누군가 논문을 써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곳은 거의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 들어가서 환경 자산을 주민들이 보존도 하고 활용도 하지만 그렇게 주민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자연도 같이 살게 하겠다는 게 저의 10년 전 꿈이었는데 네, 아직도 못 이루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글픈 일이지만 그래도 죽기 전까지 계속해 보겠습니다. 오름의 이름, 네, 뭐 앞에 있으면 아보름, 예, 따라가는 것 같으면 따라비오름, 예, 우리 마을에서 가장 높은 것은 높은 오름, 예, 요렇게 뭐 달이 닮으면 다랑시 오름, 예, 월라봉 이렇게 이름들을 붙이는 게 굉장히 그 타 지역 사람들은 꼭 인디언 언어 같다고 예, 좀 재밌어 하더라고요. 용눈이 오름, 용눈이 오름이 사실은 선이 굉장히 아름다운 오름인데 엄청나게 훼손이 됐죠. 예, 다행히도 뭐라고 합니까? 출입 금지가 돼가지고 보호 장치가 됐는데 2년 됐는데 2년 안에 이게 회복될 수 있을지 이게 사실은 걱정입니다. 도너리 오름이 지금 굉장히 5,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한 번 훼손된 오름은 다시 회복되기가 그리 쉽지가 않아요. 물차 오름도 지금 5, 6년째 출입 금지 오름인데 열지 못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는 습지. 예, 누군가 채팅방에 글을 남겨서 양용호님 무슨 사진을 올렸는데 이거 뭐 클릭하면 되나요? 예, 혹시나 뭐 컴퓨터 잘못될까 봐 못 열겠어요. 그냥 습지 설명할게요. 이따가 열어볼게요. 네, 습지. 예, 제주도에 그 습지가 굉장히 많죠. 예, 제주도의 목장에 호유호유 용암이 흐른 낮은 곳에 주변의 초지와 함께 습지를 이루는 것은 정말 제주도의 내가 보기에는 굉장한 경관적 가치도 있고 그다음에 생태적 가치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그게 다 목장하고 초지대하고 그 뱅디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제주도의 특징적인 습지를 어떻게 좀 잘 보존해 볼까? 그러면 목장도 보존해야 되고 초지대도 보존해야 되고 곶자왈은 물론
여러 가지 다 같이 연계된 이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한데 지금 다 따로따로 돼 있어서 이게 습지를 보존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목장이 사라지면 습지들도 사라지는 거 이제 요것이 좀 연관되어 있죠. 네. 그 자료들은 제가 미리 드렸기 때문에 요런 어떤 뭐 습지라는 그것에 대해서 뭐 정의, 우리가 람사르 협약에 언제 들었냐 뭐 요런 것들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료로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제주도의 람사르 습지가 국제적으로 이렇게 보호 지역으로 등재되어 있는 습지가 5개입니다. 그러면 작은 섬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면적으로서는 정말 작습니다. 예, 그리고 제주도에 중요한 게 국제적으로 중요한 보호지역으로 등재되어 있는 습지가 섬이면서도 해변은 하나도 없다라는 게 사실은 좀 놀라운 거예요. 다른 외국은 섬 지역은 바다를 다 하나씩은 습지 보호 지역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되게 뭐라고 하나요? 예. 산지 습지만 올리고 그리고 굉장히 적은 면적만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5년도에 우루과이에서 열린 제12차 람사르 총회에서 한국과 튀니지가 공동 발의한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이 됐는데요. 제주도에서는 람사르 습지 도시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동물 테마파크 때문에 이제 고마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게 돼서. 예, 람사르 습지 도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람사르 습지 보호 지역, 굉장히 보호 지역은 규제를 이렇게 주 목적으로 합니다.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예요. 근데 습지 주변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도시가 그러니까 사실은 빌리지 람사르 습지 마을을 하고 싶었는데 국제사회에서는 빌리지가 아니라 시티로 하자. 왜냐하면 습지 도시는 자기 스스로 정책을 만들 수 있고 예산을 만들 수 있고 법을 만들 수 있어야 뭐라고 합니까? 위력이 있다라고 한 거죠. 공신력도 있고 위력도 있다. 그러면 빌리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티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람사르 습지 도시는 습지를 끼고 있는 마을이나 주변 지역이 습지를 보존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을 때 국제적으로 브랜드 신뢰성을 주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습지가 있으니 우리 지역은 더 좋아지더라. 그러면서 도시 계획을 할 때 습지를 중심에 두고 도시 계획을 하라. 이런 정말로 포부가 큰 이제 이 국제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국에서 습지를 좀 좋아하는 전문가 몇 명이 이거는 꼭 이루자라고 해서 준비한 게 근 10년이 걸려서 만들었고 효과를 이제 봐야 되는데 제주도는 이제 큰 타격을 입은 거죠. 요번에 마을의 어느 이장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천읍이 동물 테마파크 때문에 한 5년은 뒤로 후퇴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습지 도시가 굉장히 활용이 가능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게 돼 버린 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다시 회복을 해야죠. 네, 이거는 물령아리입니다. 제주도에 오름을 올랐는데 허겁지겁 이렇게 힘들게 오름을 올랐는데 습지가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한 10개 정도 습지가 있는 오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이렇게 고여 있거나 습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는 5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육화되어서 근데 습지 식물들은 아직 남아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예, 지금 물이 고여 있는 곳도 사실은 육화되는 현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거는 아까는 물령아리 습지였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천백고지 습지. 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곶자왈 안에 산림습지 먼물각이라는 동백동산의 습지인 거죠. 우리가 동백동산의 먼물각 습지를 사실은 요렇게 보면 그냥 에게 뭐 이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무시하기 좋은 습지인데 요것을 좀 더 물속에 살아있는 애들이랑 좀 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 봤습니다. 예, 아까 그 사진하고 비슷하죠? 예,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어느 그 생태 미술가가 그려준 건데 먹물가게 모습과 그 물을 좀 잘라서 물 밑에 사는 물방개, 물장군, 뭐 물라제비, 뭐 개아제비 요런 것들을 쭉 그림을 그려 놓은 거예요. 예, 이러니까 굉장히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다. 이제 요 물도 사실은 동네 주민들은 이 물을 먹었었습니다. 이제 먹고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이제 요러한 물이었는데 이제는 용도 폐기죠. 그래서 인간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 습지가 용도가 없어진 건 아니죠. 인간 외에 또 수많은 종들이 여기에 또 깃대어 살고 있었죠. 예,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그 아침에 뭡니까? 아침에 토끼인가요? 와서 물만 먹고 가지요 하는, 예, 그 녀석도 이 물을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새벽의 살아오름. 토끼입니다. 네? 새벽의 토끼. 네, 새벽에 토끼가 예, 와서 세수는 안 하고 물만 먹고 가지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살아오름 산적 모습.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인데 여기는 신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정원일 것이다. 여기는. 근데 이 살아오름을 그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하려고 조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기가 물이 금방 빠져버리더라고요. 오래 고여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습지로서의 여러 가지 특징이나 뭐 생물 다양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적어가지고 아직 습지보호 지역을 지정 못했는데 이제 이러한 특징의 화산 지역의 제주도다운 습지들이 굉장히 많죠. 네, 수문물 뱅디. 예, 여기도 그 습지보호 지역인데요. 수문물 뱅디는 정말 그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발 천고지에 있는 곳인데 넓은 초지대입니다. 넓은 초지대인데 습지 식물들이 가득하고 군데군데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데죠. 여기는 그 안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탄 습지인데요. 가보면 정말 신비로워요. 정말 저가 그 라이온 킹을 보면서 그 넓은 초원지대에 그 사자가 막 뛰어오는 이런 모습이 사실은 이 수문물 뱅디에서는 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여기가 좀 위험스러워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아직 통제구역입니다. 여러 가지 인프라가 안 갖춰져서 통제구역인데 내가 보기엔 1, 2년 안에 여기가 그 풀릴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은 자랑하려고 굉장히 환경부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이 아름다운 곳을 오래 감춰두지는 않을 거다. 아마도 1, 2년 안에는 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번 나중에 풀리면 같이들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네, 네 번째 곶자왈. 곶자왈의 특징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제주도에는 여기 지도에 보면 곶자왈 7군데, 7가지 그 곶자왈 구분한 것을 이렇게 그려놓기도 하고 글도 써놨는데요. 제주도가 지금 곶자왈 경계를 설정을 다 해놨어요. 발표만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 2020년도 상반기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기대를 했는데 반대 대책위가 꾸려졌죠. 이게 뭐 목장조합이랑 또 그리고 뭐 김영 지역 주민들, 뭐 덕천 그리고 뭡니까 그 예, 자연체험파크 사파리 한다던 동복 이런 데가 반대 대책위를 꾸려서 국회랑 엄청 쫓아다니는 바람에 제주도가 도저히 그 발표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발표하려고 마음 먹을 때 저희한테 부탁을 한게 곶자왈의 주민 활용 요런 것들을 좀 몇 가지를 줘라. 이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하면서 좀 시켜 보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김영마을을 이게 좀 연결을 했었어요. 저도 김영마을 많이 가서 이장님도 만나고 이장님 우리 그 곶자왈을 좀 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경계를 발표하게 합시다 했는데 이장님은 그거에 동의하셨는데 반대 대책위가 꾸려지면서 이장님도 자기도 그 책임지기가 좀 그렇다 해서 뒤로 발뺌하면서
발표를 못했습니다. 빨리 발표되기를 바래요. 지금도 굉장히 곶자왈은 훼손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고 예전에는 6%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5.5% 예, 요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넘어가 버렸어요. 네. 예, 요거는 그 제주도 내에 곶자왈이 희미하게 보이면서 골프장을 그려놨는데요. 이렇게 많은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곶자왈들을 굉장히 많이 훼손을 했죠. 요 사진은 도너리 오름에서 블랙스톤 골프장 그 건설할 때 찍은 거예요. 그때 당시 저희가 도너리 오름 조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그 완전히 곶자왈 이런 숲을 그냥 쭉 밀어버린 거죠. 예,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이 블랙스톤 골프장 할 때 곶자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기묘묘한 돌들을 가져가서 돈 번 사람들이 많다. 이제 요런 그 소문도 있는데 이제 어쨌든 뭔가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주변에 득보는 사람들은 꽤 상상 이상으로 많더라고요. 예. 그다음 사진은 그 맹아림, 이차림이라고 한다. 지금 곶자왈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나무들은 사실은 5, 60년을 넘지 못한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무 두께가 굉장히 작죠. 작고 가늘고 뿌리는 하나인데 여러 가지가 나 있고 요거는 지역 주민들이 여러 번 베어 썼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나무가 한 가지로 쭉 올라오다가 잘려서 다시 옆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오는 것을 그걸 맹아라고 하는데요. 그 두 번째 나올 때는 가지가 여러 개가 나오는 거죠. 그게 한 5, 60년 크니까 굉장히 그 깊은 숲을 이룬 거죠. 근데 지금 제주도의 곶자왈의 그 나무 수종들은요. 숲의 천이 과정에서 굉장히 마지막 단계, 예, 마지막 단계의 수종들입니다. 안정화된 단계예요. 다만 여러 번 베었어서 가늘다 뿐이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품은 나무들이고 식물들입니다. 예, 이것도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겠고요. 이렇게 돌무더기 위에 나무들이 있다. 그리고 큰 나무, 작은 나무가 있다.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곶자왈의 여러 가지 열매들. 네, 이 그림은 그 생태 미술가가 이렇게 그린 건데요. 요것은 곶자왈에 있는 여러 가지 새, 뭐 동물, 곤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이렇게 그려봤고요. 이건 손수건으로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예, 얼마 전에 회원이 날 때 제가 이제 선물로 내놓은 건데요. 요거는 이제 곶자왈을 가진 마을들이 판매도 할 겁니다. 네, 곶자왈. 네, 이런 숨골. 예, 곶자왈에 가면 볼 수 있죠. 그리고 용암동굴. 요것도 설명을 하려면 정말 길어요. 그래서 용암동굴 그냥 오늘은 그냥 잠깐만 하고 지나갈게요. 그리고 용암동굴 안에 숨골을 통해서 물이 고이고 그 물이 합쳐져서 지하수가 되고 그 지하수가 흘러서 용천수가 되고 그리고 바다에 염도 조절을 하면서 바다의 해변의 생물 다양성, 조간대의 생물 다양성을 이어가는 겁니다. 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곶자왈 안에 있는 용암동굴이 바다와 연결되는 생태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은 요 그림을 일부러 그려주라고 한 거거든요. 이 밑에 굉장히 조금이지만 이제 너무 많이 그리면 또 상상을 할까봐 이게 물이 이렇게 조금씩 모여서 바다와 또 연결되어 있고, 뭐 곶자왈과 바다도 연결되어 있고, 곶자왈과 오름도 연결되어 있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천, 네, 산과 바다의 생태적 연결 통로. 평상시는 물 안 흐르지만 비가 오면 내 터졌다라고 표현하는 이제 물이 흐르는 것이죠. 이때 산의 유기물들이 바다로 대거많이 흘러 들어가서 바다를 건강하게 만들죠. 그리고 해변, 네, 예, 이거는 좀 쭉쭉 넘어갈게요. 해변 풍경, 예, 다 동서남북이 다 풍경이 다르죠. 이것이 김영 쪽에 있는 풍경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거는 조천 김영 쪽에 있고요. 예, 이제는 영원히 지구에서 사라져버린 강정 구럼비 해안. 네, 열심히 지키려고 했으나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한데 지금 이게 있었으면 그 안반 습지로서의 또 세계적인 이제 중요한 곳이 되었을 거예요. 이제 1.2kg 이상이 한 안반 덩어리로 되어 있고 그 안반 한 덩어리 사이사이에 틈이 있고 그 틈으로 용천수가 솟아나는,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식물이든 곤충이든 여러 뭐 해양동물이든 예, 다양한 생물 다양성 그리고 안반습지라는 특이성이 있었을 텐데, 네, 예, 이렇게 그때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찍었던 사진. 그 맨 앞에 사람이 발을 벗고 있는데 이게 용천수 차가운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네. 네, 뒤에 거 얘기해야 돼서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네, 뱅디의 모습. 네, 뱅디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뱅디는 오름 중요하다, 곶자왈 중요하다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뱅디는 좀 소외됐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이런 석상 개발 이런 것들로 뱅디를 많이 훼손시켰는데요. 뱅디 또한 오름과 곶자왈, 곶자왈과 오름 그 사이의 생태계의 연결 완충지대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우리가 좀 소원했었던 게 있고요. 수문물 뱅디라는 곳이 국제적으로 습지보호 지역이 되면서 이 뱅디라는 용어는 이제 국제적으로 이게 많이 알려진 용어가 된 거죠. 네, 수문물 뱅디. 네, 그리고 용천수. 뭐 이 부분은 많이 알 거고요. 예, 이렇게 9가지의 제주도의 생태적 가치를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그러면 요 생태적 어떤 가치들과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을까라는 부분에 다른 지역에서 다른데 이렇게 대면하고 그 강의할 때는 자 잠시만 숨을 참아 봅시다 하면서 우리가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 호흡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 산소라는 것은 과연 누가 만든 것인지, 예,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하는데 지금 현재 존재하는 어떤 살아있는 것, 뭐 나무, 풀, 곤충, 그리고 죽어 있는 것, 뭐 나뭇 이파리, 낙엽, 돌,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만든 공동 창작품이고 그 공동 창작품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증거가 이제 요 호흡이라는 것이다. 호흡을 잠시 멈춰보고 다시 호흡을 하고, 예, 이런 것들을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나와 타 생명의 연결성. 네, 이렇게 국제적으로 중요하고 생태적으로 중요한 곳이 과연 그 안녕하십니까? 라는 부분에 여기 제주관광 안녕하십니까를 넣은 게 제가 생태관광을 이야기할 거여서 그런 거죠. 1,500만 관광객이 오가는 이런 시대에 과연 제주도는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잠시 그 음소거를 풀고 지금 어떻습니까? 답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민정치연대가 그 답답한 걸 풀어보고자 그 뭉치셨지 않습니까? 네, 맞죠? 예. 네, 일단 뭉쳤으니 뭔가 하나 열심히 잘 해결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러면 이러한 자연의 가치를 고재량은 왜 생태관광이라는 도구를 빌렸냐? 예, 저는 환경 보전을 목표로 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원래 환경학을 공부했고요. 석사 때도 자연문화유산 교육학과 이제 요것을 공부하고 있는데 왜 생태관광이라는 것을 굳이 들고 환경보전이란 말을 하느냐?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10분 내로 얼른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2000년도 초반에 제가 우리 참여연대 해설가들과 같이 한 6명이 모여가지고 생태관광을 하자. 이제 열심히 해보자 해서 뭉쳐서 막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랬어요. 뭐 생태관광을 아십니까? 하면은 그게 뭐냐? 생태 사러 가는 관광이냐? 하면서 뭐 언제 생태 사요? 하물며 정말 사무실로 생태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전화가 온 적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시간을 그렇다 하더라도 용기 있게 생태 관광을 계속 외쳤죠. 2013년도까지. 2013년도에 환경부가 그러면 자연환경보전법에 생태관광이라는 것을 넣고 그래 정부가 지원을 하면서 한번 그러면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연환경보전법에 생태관광을 넣고 열심히 할 때 그때는 이제 "생태관광을 아십니까?"라고 하면 어떤 분위기였냐 하면요. "잘 알죠. 아 생태관광. 네 들어보니까 정말 좋네요. 그런데 너 혼자 할래요?" 이런 분위기였어요. 예 "너 혼자 하실래요? 나는 뭐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뭐 싫어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굉장히 실현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요런 것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제주도에서는 실현 가능했죠. 그래서 타 지역에서는 제주도가 생태 관광의 메카라고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타 지역보다는 굉장히 먼저 선도적으로 조례도 만들었고요. 그다음 센터도 만들었고 그 생물권 보전 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일찍 생태 관광을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뭐라고 합니까? 조건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 근데 정책적으로 이것을 좀 확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그 어제 이을락에 그 전국의 시도의원들이 그린 뉴딜 담당하는 의원들이 다 모였었어요. 아 여기서 5인 이상 얘기하면 안 되나? 모여서 한 얘기들이 의원들이 이제는 좀 열심히 이 그린 뉴딜을 하고 생태 관광도 그린 뉴딜 안에서 성장하게 해 보자.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나누셨거든요. 제주도에는 강성희 의원님이 거기에 멤버로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도 "어떻게 가져갈 수 없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주도는 아직 사실은 생각이 없어요. 생태 관광을 그린 뉴딜의 한 축일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자꾸 만나면서 얘기 더 나누자." 이렇게 하고 그 강성희 의원님하고도 어제는 그냥 간단히 얘기하고 헤어졌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저는 생태 관광을 이렇게 방향 잡고 있습니다. 맨 앞에 잘 보존된 자연을 주민이 참여해서 보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뭔가 정책적으로 주민이 역할이 주어져야 돼요. 그리고 현명한 이용을 하는데 그 현명한 이용에 여러 가지 의사결정 구조나 이런 것들도 공동체가 잘 민주적인 절차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태관광, 생태교육을 이뤄가면서 여기에 소득은 사회적, 경제적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이익, 그다음 상생, 나눔 이런 어떤 경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는 대체적으로 농어촌 마을이잖아요. 농어촌 마을의 젊은 청년들이 사실은 산업이 그러니까 농업, 어업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향에 들어오기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생태 관광으로 좀 더 녹색 일자리, 그린 일자리 요런 자연적인 일자리들을 좀 다양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청년들이 돌아오게 하고 공동체 그 자체가 행복할 수 있는 이제 요런 공동 이익을 가져가고 그 생태 관광으로 얻은 소득은 주민 복지를 위해서 공공 복지를 위해서 쓴다. 이제 요런 방향성을 잡고 이게 주민들하고 얘기하고 또 논의하고 결의하고 요 과정을 지금 한 10 년째 이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과정을 쭉 진행됐을 때 환경도 보전되고 토지 그 자체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깐 왜 농촌 관광은 어 '농촌을 관광화하자.' 요런 이야기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게 생태 관광은 그게 아니라 '농어촌을 오히려 더 단단하게 하자.' 이제 요런 데 공동체에 사실은 더 많은 목표가 있습니다. 생명이 존중되고 주민이 행복하고 예 그러면서 지속 가능성을 찾아가는 거죠. 네. 환경부에도 제가 방향 잡고 있는 그대로 예 지금 요렇게 설명이 돼 있고요. 환경부에서도 생태관광 전국에 26개 지역을 지정하고 방향성은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가게 한다.'라는 게 그 방향입니다. 예 그게 서늘의 모델이 너무 좋아서 그레타라고 사무관이 저한테 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역은 그게 될까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한 공이 들어가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고 끊임없이 모여서 토론하게 하고 그래서 서늘은 1 년에 한 번씩은 원탁회의가 100 명, 130 명씩 모여서 그 생태 관광에 주제 하나씩을 던지고 계속 논의하고 결정할 일이 있으면 원탁 회의에서 먼저 논의하고 총회에서 결의하고 요러한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요즘은 사실 지역 사람들 잠깐 만나 보니까
많이 그 뭔가 멈춰 있는 것 같다, 후퇴하는 것 같다, 요런 표현들을 좀 쓰긴 하더라고요. 예, 다시 또 뭔가 불을 당길 수 있을 겁니다. 그 생태 관광의 정의는 환경 보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고려하여 자연 지역으로 떠나는 책임 여행, 요 정의가 예, 생태 관광의 정의입니다. 예, 우리나라 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 요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제주도 그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같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2013년도에 자연환경보전법에 생태관광이 들어가고 2015년도에 제주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러고 보면 생태관광의 역사는 그리 이제 길지가 않죠. 근데 제주도에서의 생태관광의 역사는 20년 이상이 되면서 굉장히 단단하게 된 것 같은데, 올해보단도 그 확산을 못 시키는 이러한 맹점이 있는 거죠. 네, 여기는 조금 금방금방 그냥 지나갈게요. 예, 제가 처음 대학 졸업했을 때 관광이라는 것이 개발이라는 것이 환경 파괴하고 있고, 대자본만 유치하다 보니까 지역 경제는 하락하고 있고, 사회 문화가 훼손되고 있고, 지역 주민은 소외되고 있더라. 이것을 생태 관광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 야심차게 생태 관광을 시작했는데, 네, 지금도 네, 열심히 앞으로 더 잘 야심차게 해볼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감 잡으셨어요? 생태 관광? 아무도 감 못 잡으셨습니까? 감은 오는데 예. 먹질 못하겠습니다. 네, 예, 내 방울을 제가 여러분한테 감 잡으시라고 제가 내 방울을 드렸는데 빨리 잡지 못하겠습니다. 예. 네, 생태 관광은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주민 주도. 네,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주민 주도. 어느 멋진 여행사가 생태 관광을 멋지게 한다? 아니되옵니다. 주민이 주도해야 되고 주민이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공유 자원을 주민들이 공유하고 그것을 다시 또 보전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예, 어떤 뭐 멋진 여행사가 와서 자기네 돈 벌어가면서 우리는 해설이나 해 하면서 해설비 주면 어느 주민이 내가 주인이겠다라고 생각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왜 하느냐? 기존의 관광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데, 요 표, 예, 미리 자료 드렸으니까 보셨죠? 네, 요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사회 목표, 환경 목표, 경제 목표. 예, 요거는 아까 저는 이렇게 방향 잡고 있습니다. 이제 요것에 여러분들이 잠깐 이해를 하셨을 거로 보고요. 요렇게 세 가지 목표를 이루어가면서 물론 지속 가능하게 하지만 궁극적 목표는 주민이 행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활성화해야 된다. 이제 요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따가 선을 얘기할 때 조금 더 깊이 얘기해 볼까요? 예, 그리고 생태 관광을 하고 난 후에는 그냥 너무 좋다, 즐겼다 이게 아니라 돌아가서 내 삶이 변화돼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예, 그런 이제 중요한 목표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자연, 그다음에 그 공동체, 마을이라는 거, 그다음에 지역의 교육이라는 것이 같이 돌아가면서 동반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예, 이게 생태 관광의 사실은 목표입니다. 예, 요 그림 보시면 서늘에 이따가 좀 얘기할 거지만 서늘 분교, 그다음에 동백동산 습지센터, 그다음에 커다란 동백동산이라는 것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죠. 예, 이렇게 자연 안에 마을이 있고 마을 안에 학교가 있고 그 안에 그 보호 지역을 관리하는 습지센터가 있고, 이게 서로 협력하면서 자연 안에서 동반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공동체 전체가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삶에 어떤 내가 다 감당 못하는 부분을 이 공동체가 나를 책임져 주게 한다. 이제 이게 사실은 생태 관광 하나로만 되는 건 아니고요. 생태 관광은 지금 환경법에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 마을은 이게 농업,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농림부, 환경부. 사실은
뭐 문화부 다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보전법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그 국회의 어느 포럼에 국립생태원하고 포럼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독립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생태관광은 독립법을 만들고 그 독립법 안에 문화부, 환경부, 농림부, 기재부 다 부처마다 역할이 있어야 된다. 지방정부도 역할이 따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협력해야 된다. 사실은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다른 분들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가 생태관광 독립법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법 조항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어느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줄 것이냐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 제주도 위성군 의원이 사실은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좀 이것을 주변 동료들하고 같이 좀 발의하면 어떠냐 하는데 그분이 지금은 그 환경 관련 이제 그 위원회가 아니어가지고 어쩌고 있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발의는 시킬 것 같아요. 근데 왜 제2공항은 찬성한대요? 누가 위원. 위모시기 글쎄요. 네. 발의 안 할지도 모르죠. 이제 찬성했으니까. 이제 다른 국회의원이 발의할지도 모르죠. 아시다시피 생태관광은 자연 안에서만 그냥 즐긴다고 해서 그게 그 생태관광이 아니다. 관광을 하면서 윤리적 소비를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쓰레기 이런 CO2 줄이고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다음에 주민에게 경제적 지원이 가도록 소비를 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게 표는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가 2박 3일 여행하는 사람들의 탄소 발생량을 측정해서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하면 상쇄할 수 있습니다 해서 그 뭐라고 할까 권유를 하는 거죠. 이게 생태관광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리플렛으로 이제 이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어떻게라는 부분에 이게 같은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보전, 그다음에 주민공공복지, 그리고 다시 보전의 재환원, 이제 수익의 재분배 이런 것들이 생태관광이다. 아이고 시간 다 돼버렸어요. 네, 그렇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룬다. 그 지속가능한 발전 아까 앞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공유했잖아요. 예, 그리고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생태관광을 이루면서 발전이라는 것을 진정한 발전을 이뤄간다. 이런 얘기죠. 민주적 의사결정 요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생태관광을 하는데 누군가 소외되었다. 인권이 훼손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제주도에서 들어가는 마을이 한 6개 정도 되거든요. 6개 마을 정도 되고 그 조천리도 들어가요. 용천수 때문에 들어가고 앞으로 세계자연유산 때문에 세계자연유산 7개 마을도 추가돼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마을에 들어갔을 때 평화, 민주적 이런 말을 쓰면 누군가 꼭 한두 명은 정치적 언어 쓰지 맙시다. 꼭 이렇게 해요. 근데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꼭 교장 선생님 했던 퇴임하신 분, 어디 국장님 하셨다가 퇴임하신 이런 분들이 꼭 맨 앞에 앉으셔서 그것도 이게 왜 정치적 언어입니까? 저는 이렇게 덤비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주민들한테도 이게 왜 정치적 언어예요? 이러면서 덤비면 그게 좀 아직은 안 돼서. 노실대나잖아. 예, 노실덴하고 다음부터 자이 부르지 말랜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런데도 예, 사실은 생태 교육, 주민 교육이 제일 먼저 그 주민의 마을에 들어가면 하는데 주민 교육 안에 이제는 인권 교육, 민주 교육, 평화 교육 사실은 이런 것들을 저가 커리큘럼으로 아예 넣어버리거든요. 그런 이제 단어에서 좀 사람들하고 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정치적 언어라고 보는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 선을 일리해서 이젠 사업단을 만듭시다 하면서 주식회사가 좋을까요? 협동조합이 좋을까요? 어떤 형태가 좋을까요? 할 때도 사회적 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사회적이라는 얘기 나오면 또 이렇게 정치 언어라고 저걸 빼라고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도 저는 굳건하게 끝까지
괜찮습니다 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끌어내죠. 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철퇴를 맞습니다. 네. 생태관광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을 위해서 총과 포크레인을 버리게 하고 카메라를 들게 하자. 그렇게 여행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지역과 환경과 여행자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뭐 생태관광이라고 해서 어렵고 힘든 거 계속 참아야 된다. 인고가 필요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굉장히 가볍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 과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들어있는 거죠. 네, 제가 들어가는 마을 요렇게 5개 하고 이게 조천리. 예, 조천리는 생태 관광을 딱 목표로 하진 않아요. 지금 뭐 용천수 지킴이 해서 용천수에 지금 꽂혀 있고요. 올해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학생들하고 좀 뭔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선을 1, 2 사례를 좀 더 깊이 말씀드리고 싶었으나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네, 선을 1, 2가 2010년도에 보호 지역이 되면서 생태 관광이 그때 제가 환경부랑 같이 협력으로 들어갔고요. 10년 동안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마을의 공동 목표가 너무나 멋지죠. 이게 밑에 사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을 체육관에 모여서 진지하게 그 원택회의를 했는지를 보실 수 있는데 매해 합니다. 매해. 매해 하면서 주제 하나씩을 던지는데 어느 해에 우리의 목표는 뭐냐라고 했는데 동백동산 보전과 우리가 행복하자. 주민 행복이다라고 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의해서 지금 170명이 넘는 여기 162명인데 어제 알아보니까 170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서 이 정도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20만 원씩 조합비를 내면서 그러니까 최저 20만 원. 네. 굉장한 거죠. 그러면서 20만 원 내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야, 배당도 없는데 그 돈 낼 리가 있나?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삼촌들은 170명이 다 내세요. 그래서 삼촌 뭐 배당 없는데 무사 이거 드럼 술까? 영은이가 부주하는 거 주게 마을에. 예. 이 공동체를 딱 이게 딱 느낄 수 있잖아요. 이거 이 돈 내 안 받아도 된다. 이거 부주다 부주. 그리고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게 나중에 뭘 목표로 잡냐 하면 마을에 노인 요양원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22명이 각 여러 요양원에 가 있는 분들을 우리 마을로 모셔서 마을에서 케어해야겠다는 게 이분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그 건물 지을 돈만 어떻게 그 국가에서 지원받으면 마을 운동장을 내놓겠다 이렇게 이미 결의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올해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이 건물을 좀 짓고 그다음에 자기네 마을이 설립한 노인 요양원을 만들어서 우리 마을 분들 모셔오자가 그 목표입니다. 네, 서늘은 어쨌든 나무와 물, 숯 이런 걸 얻어 쓰던 그 습지가 이제는 문화적 요소로서 마을 분들한테 또다시 득을 주고 있죠. 다시 공존을 얘기하면서 생태 관광으로 다시 만나는 거죠. 네. 이렇게 뭐 마을 분들 굉장히 일 많이 해요. 생태마을, 생태학교, 뭐 마을 분들이 그 곶자왈 안에 이렇게 돌을 이용해서 교육장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한테 주기도 하고요. 마을 주민들이 직접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성문 교육감님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선을분교예요. 선을분교를 15명일 때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해서 건강 생태 학교를 지정을 하고 생태적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학생들이 지금은 1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본교 준비하시고요. 이성문 교육감님은 이 학교가 이렇게 성장한 거는 당신이 건강 생태 학교를 지정해서 그렇다라고 우기시고 저는 아니다. 마을이 생태 마을이어서 부모님들이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서로 우기시는데 어느 자리에서는 이제 그렇게 우기다가 뭐 서로 도움이 됐겠죠. 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예.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렇게 마을 요양원을 만들겠다. 그리고 축제도 습지 축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동백동산이라는 자연 하나가 지역을 이렇게 바꿨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청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는데 그 하기 싫은 농업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산업으로 자기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아직은 그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만은 이게 정책적으로 조금 더 지원이 되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여기 보면 요 표를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깨알 같지만 나중에 이렇게 늘려서 이게 보세요. 2000년도 초반부터 2020년까지 생태관광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면서 사실은 한두 가지 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국제협력도 이루어냈고요. 그 다음에 ODA 사업하고 연결해가지고 인도네시아나 이런데 제주도가 ODA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 주민 생태관광 지원센터를 지어줘요. 그래서 2019년 말에 저희가 그 센터 오픈할 때 가서 교류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ODA 사업할 때는요, 생태 관광을 하는 어떤 그 노하우를 가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동티모르도 갔다 왔고요. 여러 군데 한 3군데 정도는 이제 갔다 왔습니다. 보르네오 섬도 갔다 왔고. 네, 관광이 세상을 망친다고들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망칠 수도 있고 아름답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관광, 생태관광 이 도구를 빌어서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주민 공동체를 단단히 하는 그 순환고리 안에 예, 생태관광을 도구로 쓰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저의 발표는 다 끝이 났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1시간 안에 하겠다는 게 1시간 벌써 10분이 돼버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늦게 도착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네. 괜찮습니다. 잘 들었고요. 와, 이렇게 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일단은 네. 감동적이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싶고, 이게 참 깝깝해. 이게 참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지. 그 비슷한 사례가 의료 생협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 의료 사협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죠. 처음에는 조합원들을 모아가지고 조합원들을 위해서 건강 증진이나 이제 주치의로서 역할을 하고 여러 가지